우리가 증상들에 대해서 앞에서 9가지로 나눠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그러한 어떻게 보면 가설적인 사항에 포함은 되지만, 그러면 내 위치와 어떤 단가 아민의 사항들과 그러면 어떤 관계에서 어느 부위 쪽에 있는 사항의 뇌가 안 좋아서 또 그러한 것인지 좀 더 우리는 명확하게 각자가 어떤 이제 그 우울증이 있다면 우울증은 어느 부위에서 생기고 그 부위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듯이 뇌도 우리는 그렇게 이제 판단하려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 좀 약간이나마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이 세 가지가 우리 단가민 있죠. 여기서 도파민의 패스웨이, 그죠? 뇌에. 그리고 이 노아에피네프린의 패스웨이, 그리고 세로토닌의 패스웨이. 이렇게 패스웨이를 보니까 일견 딱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뭔가 차이점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항을 찬찬히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분석을 해봅시다. 그래서 주되게는 우리가 도파민이죠. 도파민과 노아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의 차이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도파민은 어센딩 패스웨이고요. 이 노아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은 어센딩, 디센딩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올라가는 것밖에 없고 노아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신경 전달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보면 이 뇌간에서 척추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로토닌과 노아에피네프린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내려가서 이 몸에서 척추로 통해서 올라오는 주로는 통증을 관리하는 이제 신경전달 물질이죠. 통증들이 올라오게 되면 그 통증을 어떻게 통증을 경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뭔가 잘못돼서 뇌에 과도한 통증 자극을 느끼도록 만들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이 노아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이 주되게 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도파민의 어센딩 패스웨이를 보면 이 노아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은 거의 비슷한 과정을 느껴요. 거의 비슷하게 경로가 같은데 어센딩, 디센딩도 똑같고, 그런데 단지 차이점은 이 노아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에서는 여기에 이 선조체 스트리아툼과 이 뉴클레우스 암비쿠스, 여기 이제 그 척자에 도파민이 주되게 작용하는 거죠. 메조림빅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상황. 요 부분이 이제 도파민하고 같은 부위. 요 부분만 한다는 것이 노아에피네프린과 다르고, 도파민과 다른 것은 여기에서는 디센딩 패스웨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차이점이라고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는 부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누는 부위가 있죠. 프리프론탈 코텍스가 있을 것이고, T는 시상, 그죠? C는 이 손해, 그죠? 하이포탈라무스, 시상하부, 선조체, 그죠? 베잘 포아 브레인, 그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토포그래피 같이 이런 그러면 각 부위들은 어떤 작용의 증상들이 나타내느냐, 그 사항을 갖다가 그냥 개략적으로 해놨습니다. 이게 다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상호 간의 인터랙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약간씩 본다면은 이 전전두엽 사항에서 우리가 집중력과 흥미와 즐거움을 찾는 그 도파민 쪽이라든지 노아에피네프린 쪽과 연관이 되어 있겠다. 사이코모터 퍼티그, 그죠? 정신적으로 뭔가 피로하고 의욕감이 없고 무기력해지는 사항들. 그리고 올비토 프론탈? 그쯤 되겠죠? 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죄책감과 슈사이드, 가치가 없음, 이런 사항들을 느끼는 감정들. 그러면 이쪽 사항을 뭔가 좋아지게 하면 이 증상들이 개선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간단한 어떤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무드를 관장하고, 그리고
여기 또한 길트 필링과 이제 슈사이델리티 이러한 사항들이 아미그 달라 편도체에서도 나타나고 히포캠푸스 해마에는 주되게는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고 그죠? 각자가 이렇게 담당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자의 부위가 과연 이 사람의 이 도파민의 문제에 의한 그쪽 부위의 영향인가 세로토닌에 의한 것인가 이러한 것을 좀 구분을 해서 하면 완전한 우리 기능의학적인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힘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과 노아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이 세 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고 왜? 그러면 우리가 우울증은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관여하는데 무드에도 관여하고 슬립에도 관여하고 인지 기능에도 관여하고 그러면 이 증상이 있다 하는 것은 도파민일지 노아에피네프린일지 세로토닌일지 이 관계 사항을 봐가면서 그쪽에 맞는 어떤 접근 방법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의 또 다른 개념적으로 이걸 이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보면 정상적인 무드 사항은 이 정도 사항이 되는데 여기서 조현병과 같이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을 또 나눠 놨어요. 그래서 양성 증상의 정서는 어떤 것이냐, 음성 증상의 정서적인 면은 어떤 것이냐. 양성 증상이 줄어드는 것이 우울증일 것이고 음성 증상이 높아지는 것이 우울증일 것이고 그죠? 그러면 양성 증상 쪽으로는 노아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이 주로 관계하는 것다. 그래서 뭔가 디프레션 무드 자체는 무드가 이제 디프레션 되는 것은 공이 있을 것이고 여기는 뭔가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거, 해피니스, 플레저니스, 그죠? 플레저는 이제 도파민이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 뭔가 흥미와 즐거움을 일으키고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열정이 없어지고 뭔가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 주되게는 이 사항을 보면 자기 자신에 국한된 여러 가지 나한테 올라오는 작업, 나한테 어떤 올라오는 의욕감, 나에 대한 어떤 자책감이 아닌 자신감,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한 노아에피네프린 약한 상황에서 노아에피네프린도 좀 관여되겠죠. 노아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의 문제점을 보면 이 디프레스드 무드, 그죠? 우울한 감정은 많고 그런데 길트 필링, 그죠? 나 자체가 존재감이 없고 뭔가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이 스스로 느끼기보다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좀 세로토닌 쪽으로 가다 보면 좀 뭔가 인터랙션, 인터퍼스널 릴레이션십, 소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어떤 문제점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포와 불안, 적개심, 그죠? 산만함, 그죠? 그리고 외로움, 그죠? 타인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외로움이 있는 것이고 그런 외로움 사항들이 타인이 조금 옆에서 해주면 괜찮을 사항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면을 보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외롭다고 하는데 그 외로움을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려고 벤틸레이션을 시키고 상담을 하는데 아무리 상담을 해도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사항은 어떻게 보면 대인관계라든지 사회관계의 문제점보다는 자기의 감정에서 뭔가 의욕감이든 뭔가에 대한 동기감 이런 것이 유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좀 뭔가 도파민 계열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한 가지씩 우리도 조금 세분화를 해야 되고 너무 세분화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요즘은 그 잘못된 방식이긴 하지만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보기 위해서는 그런 점을 사소한 점을 좀 판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그 브레인 팩트인가 그걸 갖다가 또 해본 게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상군에 대해서
정상군이 이 그 팩터 스펙트를 갖다가 찍어 보니까 여기 도조라테랄 프리프론탈 코텍스와 벤트로메디알 프로프론탈 코텍스. 그죠? 도조라테랄은 우리 전두엽에서 바깥쪽 라테랄 쪽, 도조라테랄 쪽이, 벤트로메디알은 메디알 쪽에 벤트랄. 그러니까 우리가 전두엽의 안쪽에 되어 있는 여기에 피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파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모든 사항에서 얘기를 할 때 전두엽을 얘기할 때는 늘 빠지지 않는 사항이 도조라테랄 프리프론탈 코텍스와 벤트로메디알 코텍스 그리고 올비토 프론탈 코텍스 이런 사항들이 그 아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프리프론탈 코텍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그 부분만 아신다고 해도 뇌가 돌아가는 사항을 갖다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군입니다. 정상군에서 도조 라테랄 프리프론탈 코텍스를 보니까 이 정도의 활성도를 띄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벤트로메디알 코텍스와 아미그달라를 보니까 이 정도로 적어져 있어요. 근데 우울증 환자를 갖다가 휴식기에 도조라테랄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정상군보다는 도조라테랄은 많이 활성도가 떨어져 있다. 근데 벤트로메디알과 아미그달라를 보니까 정상군의 사항보다는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는 전두엽에서 관리하는 부분의 도조라테랄 부분은 떨어져 있고, 왜? 이 부분이 뭔가를 갖다가 우리의 감정과 기억과 통합 능력에서 조절해야 되는데 조절 능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 대신에 벤트로메디알과 편도체가 증가되어 있다 하는 것은 얘들은 전두엽의 관리하에 없이 자기의 독단적인 사항으로서 뭔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항으로 많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벤트로메디알 프리프론탈 코텍스와 아미그달라가 적어져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우울증 환자를 여기에 즐거움을 막 보여주는 거야. 즐거움을 막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슬픈 감정과 어떤 상황에 슬퍼야 되는 상황들을 갖다가 딱 하니까 엄청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사고가 감성적인 상황으로 빠져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감정에 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 즐거움이라든지 뭔가 희망에 대해서 그걸 갖고 좀 더 건강해지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여기는 그 판단을 할 때 정서적인 어떤 이성적인 면의 판단보다는 정서적인 감정적인 상황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회복이 잘 되지를 않게 됩니다.